자, 그러면은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60년 주기 또는 정확하게는 180년 주기인데 60년 주기로 순환하는 특성을 갖는 절기 이론이 나오는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은 똑딱똑딱 시간은 가고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시간을 갖다 365일로 정해 갖고서 만들어 놓은 시간이고,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지구라는 어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태양, 달 이거죠. 그렇죠. 가장 무거우니까. 가장 무거운 것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는. 그 다음에 여기 오행성에 있는 거죠.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것인데, 어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 1월과 오행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1월과 오행성이 우리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따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영향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밝혀졌는데, 영향을 갖다가 태양과 달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목성과 토성 뭐 이런 그 태양계의 행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성과 토성의 공전 주기가 목성은 12년이고 토성은 30년이에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이게 한번 이렇게 그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만났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60년이에요. 12하고 30의 최소 공배수가 12하고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은 이것이 6, 2, 5에서 6이는 12에 6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지구에서의 모든 변화는 토성과 목성에 다시 만나는 시간 60년 주기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에너지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서양 과학은 이렇게 토성과 목성의 어떠한 그 지구에 주는 영향을 갖다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동양의 역의 이론에서는 몇천 년 동안 이미 60년 주기 이론을 썼고, 이런 60년 주기에 내재된 짧은 순환 주기로서 60개월로 또 순환하고, 60일로도 60갑자가 순환하고, 60각으로도 또 시간이 순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촌에 사는 인류한테는 60년, 60개월, 60일, 60각의 주기로 이것이 순환하는데, 이렇게 60년 주기의 순환로를 얘기하는 것이 60갑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에도 60갑자가 있고, 갑자, 갑오년, 을미년, 그 다음에 매월에도 60갑자의 기운이 있고, 매일매일의 일진도 60일로 60갑자가 있고, 매 시간도 60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순환론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60갑자라는 것이죠. 이런 60갑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갑자 을축하는 것인데, 요걸 먼저 우선 보시고 또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보면 이거는 이 V라는 것이 어떤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인공위성이죠. C는 광속이고, 그러면 이 움직이는 속도가 광속에 계속 가까워지면은 이게 속도가 광속에 계속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시간이 계속해서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는 똑딱 하고 1초가 지나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어떤 그런 그 인공주성에서는 똑 한참 있다가 똑 한참 있다가 딱 해서, 심지어는 이것이 광속에 아주 가까워지면 똑딱 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의 어떤 팽창의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움직이고 있는 어떤 비어클 시스템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느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절대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순간에 어떠한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변수는 태양과 달과 오행성이라는 것이죠. 그 오행성의 어떤 영향을 갖다가 동양에서는, 동양의 성인들이 그걸 갖다가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오행성의 영향을 갖다가 60년 주기, 60개월 주기로 60갑자로 그걸 갖다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60갑자가 기상 예측을 하는 데도 쓰이고, 이런 60갑자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운명을 갖다 얘기하는 데도 쓰이고, 여러 가지의 동양의 학문의 여러 방면에서 폭넓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60갑자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만약에 이 무거운 오행성이 에너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2012년 12월 20일이 이제 마야 달력이 끝나는 이런 어떤 날이라 해서 무슨 굉장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2년 12월 20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2012년하고 12개월 21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2월이니까 추울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 외에는 이것이 이제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임진년, 임자월, 병진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자 하나만 갖고서도 우리가 강풍이 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 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진일에서 이게 진일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날에 몇 시에, 그러니까 이날에 몇 시에 일어난 이날의 유실, 저녁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는 남녀 간의 애정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 우리가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같은 이런 어떤 시간을 갖다 나타내는 개념을 이렇게 굉장히 직선적으로 한없이 리니어하게 직선적으로 변화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하는 개념으로 쓰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에 있는 스카페터라는 그런 어떤 듀크 대학의 교수는 60년 주기에 온도 분포를 갖다가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어떤 기상현상, 또는 어떤 태평양 저 깊은 바다의 생태계의 변화, 또는 북대서양의 수표면의 온도가 8,000년 동안 55년에서부터 70년 사이로 정확하게 온도 변화가 주기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이런 60년 주기의 이론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목성 12년과 토성 30년의 어떤 공전 주기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달력인데 일일이 Tuesday 화요일인데 이때 이렇게 경진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경진이라는 60갑자의 일진을 알게 되면은 몇 시에 원소를 내게 되면 원소가 제대로 접수가 안 될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어떤 사람이 불러서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강제적인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 몇 시에는 이것이 애정사나 어떤 남녀 간의 상열지사의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망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때 공망 시간에 특히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어떤 그런 미용실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가 문을 닫았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60갑자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베네핏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동양의 절기 이론의 하나의 파생된 학문으로서의 어떤 값어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또 보면 2004년 갑신년인데 매달에 1월 달에는 을축월이고 2월 달에는 병인월이고 3월 달에는 정묘월이고
이렇게 매달 그 달마다 육식갑자가 이렇게 하나씩 어사인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육식갑자의 60년 순환을 갖다 한번 보세요. 그럼 자기가 태어난 무슨 우리가 육식갑자를 갖다가 단순히 자기가 태어난 띠가 무엇인지만을 갖다가 아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갑자년 24년 84년 갑자년이죠. 예를 들어 기해년 1959년 2019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60년 주기로 이 육식갑자를 갖다가 하나씩 어사인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자가 들어가는 해 경호, 경진, 경인, 경자, 경술, 경신 이렇게 경자가 들어가는 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경술국치 언제 생겨요? 우리가 경술국치에서 1910년에 경술국치죠. 그 다음에 1970년 또 이것이 1970년에도 우리가 이제 경인년 1950년 6.25 사건이 6.25 사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80년 12.12 사태 경신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경자가 들어가는 해는 엄청나게 이것이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왜 경자가 들어가는 해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경자라는 것은 이게 칼날입니다. 칼날. 우리나라는 동방 간인방의 간목의 나라이기 때문에 간목은 나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이렇게 단순하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자가 들어가는 애는 경에 이런 칼날이 간목에 이 나무를 갖다가 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자가 들어가는 애는 아까 뭐 강풍 얘기도 했지만 이모, 이 오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찬 하늘로 향해서 치솟는 해가 이모년이에요. 그래서 이모군란, 굉장히 월급을 못 받는 군인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모년이었는데 2002년 이모년에는 붉은 악마가 우리가 월드컵에서 또 굉장히 이모년을 연상하듯이 또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45년 이모년에는 역시 어떤 여러 가지 일제에 항거한 문인들의 어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때가 이모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육식갑차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 내재된 속성이 순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내재된 어떤 속성이 순환해서 이러한 내재된 속성이 그 당시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사건으로 이게 발현되느냐 하는 것은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갖고서 이렇게 기상인자가 내재되어 있을 경우 이 내재된 속성이 온난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주변의 수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이 얼마나 건조한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틀려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늘이 차다. 하늘이 차다. 이런 속성이 어느 해가 하늘이 차다. 그러면 하늘이 차다. 만약에 사막지대에 하늘이 찬 운기를 적용하면 사막엔 수증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차면은 그나마 있는 수증기 조금도 더 이제 응결시켜서 날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청명한 하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자원이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한 이런 지역에 하늘이 차면은 수증기가 많이 증발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열대지방에 하늘이 차면은 열대지방은 워낙 뜨겁기 때문에 하늘이 찬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속성을 갖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주변의 환경,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경계 조건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경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 조건에 따라서 미분 방정식의 해가 완전히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운기에 내재된 속성이 주변의 경계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또는 만약에 슈퍼컴을 쓸 수가 있으면 슈퍼컴으로 해서 그 전달 현상을 갖다가 모사 시뮬레이션에서 밝혀내는 것이 동양의 운기 이론의 기상 예측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을 갖다가 제대로 예측하려고 그러면 인공위성에 의한 측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확한 측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름의 양이 얼마고 바람의 속도가 얼마고 그런 것이 알면 더 좋죠. 이제. 그 다음에 슈퍼컴에 의해서 얼마나 빨리 올지, 얼마나 서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올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60년 주기의 기상변화 인자가 어떻게 될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온난화 효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지형학적인 상황과 환경 등이 어떤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은 천심이니 인내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시 한파라는 것이 요새는 수능의 어떤 입시에 대한 변별력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수능 한파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이 입시 한파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대학교 시험을 볼 때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포근했는데 전날서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입시 한파입니다. 입시 한파. 입시 한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저걸 갖다 입시 때에, 그때는 옛날에는 전기하고 후기 딱 해서 두 번만에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것이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갖다가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 입시 때, 입시 경쟁이었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움츠러들면은 마음이 대우주인 자연의 어떤 기상도 추워지는 겁니다. 이게 입시. 그 다음에 실정, 정치를 잘못한다. 그러면 메마르고 건조한 기상이 많다. 그래서 옛날에 이 군왕들은 이걸 잘 알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면은 비가 안 와요. 비가 올 어떤 그런 운기적인 조건에서도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2012년 봄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어렵긴 했지만은 실직자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실업률이 몇 프로라고 그러지만 3%, 5%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은 20% 정도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맞죠.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 에듀케이션 푸어 문제 굉장히 심각해서 그 당시에는 비가 올 만한 그런 운기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물었던 때가 있어요. 이게 2012년 봄이었어요. 그 다음에 구군은 이제 어떤 민심하고도 이제 연결되지만은 전반적으로 구군이 기울게 되면은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년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학적인 기상 관측은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1850년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 변화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60년으로 잘라놨어요. 이렇게 60년. 근데 60년으로 잘라놓고서 요 두 개를 갖다가 합쳐서 겹쳐놨어요. 겹쳐놓으니까 이게 하나는 빨간 거고 하나는 까만 건데 겹쳐서 놓으니까 그 패턴이, 온도 차이는 있지만 그 패턴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에서 60년 주기론을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60년 주기론이 왜 지금 미국에서도 설득력을 갖다가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온난화를 강조해갖고서 어떤 카본 트레이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온난화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주기론을 갖다가 쓸 것 같으면은 인정할 것 같으면은 온난화 효과가 굉장히 감소해요. 70%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난화도 이제 어떤 굉장히 심한 나라도 있고 온난화가 심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데, 하여튼 지금은 온난화 비즈니스가 카본 트레이드 문제가 굉장히 범세계적인 어떤 중요한 사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난화 문제에 반하는 이런 이론들이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의 굉장한 설득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응을 덜 얻고 있는 것이죠. 아까 1850년서부터 2000년까지 온도 변화가, 이 위에 거는 고온, 아래 거는 저온 변화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1850년서부터 지금까지의 온난화 추세를 갖다가 이 직선을 그으면은 굉장히 완만한데, 1950년서부터 그게 되면 이 온난화 이 구배가 이것에 비해서 한 2배, 3배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갖다가 레퍼런스 포인트를 어디에 잡았느냐에 따라서 온난화의 그 어떤 그 위험성이 굉장히 틀려지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온난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이제 그 냉철하게 또는 그 합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난화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온난화는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30년 주기로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1880년, 90년, 1900년, 1910년 30년 동안 온도가 감소했고 또다시 30년 동안 온도가 증가했고 30년 동안 또 감소했고 2000년도 초까지 온도가 증가했고 다시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대전시 어떤 그 기상기후 제작도로 하는 연구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해보면은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전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은 30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온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2000년 초서부터 2002년서부터 30년 동안은 온도가 떨어지는 30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름은 더 덥냐? 이것이 온난화, 인위적인 온난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온난화에는 자연적인 트렌드로서 온도 상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이게 이때는 온난화 효과하고 인위적인 온난화 효과하고 자연적인 어떤 그 온도 상승 효과가 두 가지가 컴바인드 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온난화 효과를 갖다 따지는 것은 의미가 약간 그 적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 대전시의 온도 변화인데 지난 그 어떤 그 1980년이니까서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온도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매월 여기는 여기는 뭐 7월 여기는 뭐 1월달 여기 1월달 이렇게 온도 변화인데 온도가 한여름에는 온도가 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져서 추울 때는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더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온도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온도는 내려가고 있는데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춥고 더 덥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식갑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육식갑자의 기온을 갖다가 한열, 따뜻하고 추운 기온으로 나눠볼 것 같으면은 30년은 온도가 하강하고 30년은 춥고 30년은 온도가 더워요. 그래서 그걸 따져볼 것 같으면은 이게 아까 거기에 보여준 30년 상승과 하강의 그런 커브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동양의 그 육식갑자의 그 운기론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온도 하강과 상승의 그런 그 변화가 동양의 육식갑자 이론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30년은 이 온도가 더운 기간, 앞에 30년은 온도가 추운 기간 해갖고서 1850년서부터의 어떤 온도의 150년 된 그런 온도의 측정은 굉장히 정확하게 세계의 몇만 곳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은 것이죠. 그것과 육식갑자의 변화 이런 것이 거의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1970년서부터 이렇게 2000년 이후까지 이게 매년 지구의 민 글로벌 템퍼러처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양의 운기론으로 맞춰볼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무인년이 굉장히 온도가 높았던 해인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무인년 1998년 이때는 굉장히 운기의 관점에서도 온도가 굉장히 높은 해라는 것이죠. 물론 온도가 높아서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온도라면 왜 이렇게 올라가는 해 내려가는 해
올라가는 애, 내려가는 애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애의 온도가 올라가고 어떤 애의 온도가 내려가는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동양의 운기론으로서는 그 내재된 속성으로서 웬만큼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그 30년간의 그 온도 분포에 우리나라의 온도 분포를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갖고서 여기 보면은 2001년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2001년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2001년은 어떤 해였느냐 하면 90년 만에 한발이 들었던 해예요. 봄에. 봄서부터 초여름까지. 한발이 들으니까 더웠죠. 온도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갔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운기론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운기론을 갖다가 우리가 도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온도의 그 어떤 그 디스컨티니티한 이런 피크치나 서든 딥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대가뭄 기간이 있어요. 이게 1년에 300mm, 400mm, 500mm 밖에 안 왔던 때. 이 한일합방 때인데 이게 1884년부터 1910년까지 한일합방으로 국군이 최고로 쇠퇴했던 때 이때 비가 안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상청이나 이 수자원 관리를 갖다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게 이때 이제 거짓대가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이런 전도사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거짓대가 아주 굉장히 넘쳐났던 기록들이 있는 거죠. 이 국군 쇠퇴기에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기상인자는 60갑자에 속성에 순환하는 동적인 그 순환 특성 플러스 국운, 민심, 온난화 그리고 주변의 수자원의 어떤 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2000년 이후에 경진년에는 동해안에 산불이 창궐했고 신사년에는 90년 만에 봄가뭄이 든 후에 홍수가 났어요. 이모년에는 황사가 기상 관측한 이래로 황사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그 도청에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클린룸에 컴퓨터 클린룸에 반도체 클린룸에 문제가 생겨서 세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2003년은 1년 내내 강수가 있었죠.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갑신년에는 백년 폭설이 있었죠. 그 어린년에는 한서에 일교차가 심하고 엄청나게 심했죠. 2006년에는 온도가 7월까지 연평균 온도가 2도 내지 3도가 낮았고 2008년에는 게릴라성 호우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 다음에 가을철이 엄청나게 더웠어요. 이때가. 그 다음에 2009년에는 겨울에 일찍 추웠어요. 2010년은 가을 장마 추석 때까지 비가 그렇게 쏟아졌다고요. 그래서 광화문이 침수가 돼요. 광화문 지하도가 침수가 돼요. 2011년은 2달간의 여름 장마 때문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했죠. 그 다음에 2012년은 강풍 피해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연도마다 같은 기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양의 운기로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정성적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설명해 낸다는 것입니다.